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전도체에 대해서, 초전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전도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은요, 자, 어떤 특정 온도의 그 이하가 된다면, 바로 갑자기 전기의 저항이 뿅 사라지게 되는 아주 특이한 신기한 현상을 보고 우리는 초전도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씩 따지면서 우리가 원리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이라는 것은 자,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의 흐름을 뭐 하는 녀석을 보고 저항이라고 한다? 바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을 보고 우리는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 전류라고 쓴 김에 전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흐른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때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전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좀 더 정확하게 따지면은 전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의 흐름을 우리는 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럼 전하는 뭐예요? 전하. 할 때, 임금할 때 그 전하가 아니고요. 전하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고 우리는 전하라고 한다라고 친구한테 전해 주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전하로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하의 흐름을 보고 우리는 전류라고 한다라고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흐름이 있다라는 것은 방향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플러스에서 어디로 흐른다? 마이너스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나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어떤 녀석이 이렇게 흐를 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바로 압력이라는 녀석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피가 흐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혈압이 필요하죠.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수압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흐르기 위해서는, 공기가 흐르기 위해서는 풍압이 아니고 기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역시 압력이 필요한데 그 압력, 전류가 흐르는 원인이 되는 그 압력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전압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의 주요 3요소, 전류, 저항, 전압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자, 방해하는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발전소에서 아주 발전하고 있는 소예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주나요? 바로 집으로 보내주지. 썰렁했네요. 자, 그리고 발전소에서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100개를 발전소에서 보내줬다면은 우리 집으로는 100개가 아닌 몇 개만 도착하게 된다? 90개만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0개는 어디로 왔습니까? 10개는 없어진 겁니다, 그냥. 그러면 10개는 왜 없어졌냐면은 바로 이 오는 길에 있는 전깃줄에 있는 저항 때문에 바로 10개를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 손해본 10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전력을 손해봤다, 전력을 손실됐다, 손실전력 혹은 전력 손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냥 전력 손실이라고 적을게요.
네, 말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전력 손실 아니 전력 손실이라고 한다라고 네, 여러분께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면은 주변에 뭐를 만드냐면요. 바로 이 녀석을 만듭니다. 바로 자기장이라는 녀석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장. 선생님, 자기장이 뭐예요? 자기장이라는 거에서 자기는 뭐냐면요. 우리 자기는 여러분 N극과 S극을 보고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장이라는 것은 보고 뭐라 한다? 바로 공간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류가 흐르면 네, N극과 S극이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 네, 바로 이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법칙화 시켜놨는데 우리는 그 법칙을 너무너무 중요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모르면 안 돼요. 앙페르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네,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네, 초전도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초전도체의 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전도 현상.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 온도 이하에서 갑자기 전기의 저항이 뿅 사라지게 되는 신기한 현상을 보고 뭐라 한다? 바로 초전도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을 우리는 바로 네, 초전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특정 온도 이하에서 이 특정 온도를 우리는 바로 임계온도라고 임계온도라고 한다라고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X축은요, 네, 온도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자, Y축은 네, 저항이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는 전기 저항이 어떻게 된다?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저항이 점점 작아져가지고 네, 이렇게 쭉쭉쭉 일직선으로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꺾이는 이 신기한 현상을 보고 우리는 초전도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의 특정 온도를 보고 우리는 네, 임계 온도라고 한다라고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전도 현상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많은 이유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점은 저항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뿅 사라지는 저항이 0이 되는 구간입니다. 저항이 0이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요. 전류가 흐르는데 거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해하는 녀석이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전류가 무지하게 많이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좋냐면요.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은 바로 막는 녀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좋은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무지하게 많이 흐르기 때문에 바로 방해하는 녀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전력을 잃어버리는 전력 손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력 손실이 없게 됩니다. 발전소에서 100개를 보내주게 되면은 100개가 그대로 가정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네.
전류가 무지하게 많이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한다? 바로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류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자기장도 무지하게 많이 흐르게 된다.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무슨 법칙이라 한다?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뭐라 한다? 바로 앙페르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배웠고요. 이렇게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 곳에 바로 이 초전도체가 활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